SSK 성과 발표의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이승주입니다. 앞에 그 박소영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고요. 우리 SSK 네트워킹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측면에서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김종길 교수님께서 저희 새 팀이 디지털로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앞서 발표를 들으면서 참 다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여담이고요. 네, 그 김 교수님께서 처음에 그 SSK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측면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고요. 네,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헌신해 오셨는데, 그래도 좋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니 저도 참여하는 일원으로서 좀 기쁘다, 또 일종의 성취감을 좀 느낀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 팀도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이 제가 이야기로 성과 발표인 만큼 좀 성과 위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연구 과제명은요, 디지털 국제정치 경제 질서의 형성과 미중 전략 경쟁. 아마도 좀 이렇게 저희처럼 국제정치나 국제관계를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조금 익숙하면서도 생소한 주제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희의 연구 어젠다는 국제질서 변화의 대응과 협력이라고 하는 어젠다 하에서 저희가 이런 연구 주제를 선택한 거고요. 저희 팀이 맨 처음에 이 연구를 구상할 때는 바로 이런 미중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 질서 변화의 핵심이고, 그 가운데서도 미중이 무엇을 갖고 다투느냐라고 하는 거, 물론 표면에서는 2018년부터 무역 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만은 그 저변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과 관련된 문제들이 다툼의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서 대두되고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디지털 기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미중 전략 경쟁, 특히 기술과 관련돼서 가장 처음 접해보신 거는 아마도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 제품에 대한 5G 네트워크 장비 수출 제한을 가한 것일 테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디지털 분야가 미중 전략 경쟁에서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가장 최전선에 나와 있던 분야 가운데 하나였고, 저희 팀은 바로 거기에 착안해서 이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네, 간단한 연구 소개인데요. 저희는 미중 전략 경쟁을 이렇게 다차원적 복합 게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시도했고요. 그건 뭐냐면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미중의 경쟁을 전략 경쟁이라고 부르느냐라고 한다면은요, 어떤 한 특정 분야에서만 전개되는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 이슈에 걸쳐서 동시다발적으로 경쟁이 진행되고 있고, 또 저희 같은 국제 정치에서는 이것을 또 여러 서로 다른 장에서 또 경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미중이 벌이는 어떤 경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정적으로 스태틱하게 이해하기보다는 조금 동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태적인 다이내믹스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아마 최근에 우리 미디어에서 많이 부각되고 있죠. 경제안보 연계라고 하는 현상. 경제와 안보가 아주 긴밀하게 연계되고, 때로는 그것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추구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2023년 이 시점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얘기들이 과히 낯설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2020년에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저희 같은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서도 많이 언급되던 그런 이슈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 이슈를 조금 선제적으로 확보한 그런 측면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다시 어젠다로 돌아가면 국제질서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런데 핵심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고요. 그런 것이 잘 파악이 되어야 한국의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현실적인 문제의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네, 저희 연차별 연구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이슈를 중심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이 전개하는 경쟁의 어떤 시퀀스대로 일단 쫓아가는 측면들이 있었고요.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단면적이고 단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미국과 중국이 대외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투사하기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거기에는 국내적 기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국내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들, 그 기원에 대한 연구들을 같이 진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3년차 연구에서는 이런 연구를 종합해서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특히 한국의 대응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토론해보는, 논의해보는 그런 그 시퀀스로 연구를 설계했고요. 또 하나 특이할 만한 것은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조금 구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물론 오픈소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의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집해서 구축한 것이고요. 또 그것을 아마 2년차, 3년차쯤 돼서는 그 우리가 만들어낸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실제로 논문에 활용해서 출간이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구 추진은 이런 식으로 해왔고요. 학문적으로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뭐 어느 팀이나 하고 있는 거 연구 성과를 뭐 발간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는 가능한 한 우리의 연구 성과를 국내외 학자들과 국내 전문가들과 공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들을 만들었고, 그 기회를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단순히 논문 게재만을 위한 그 연구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디지털 파워 인덱스라고 하는 거, 아까 데이터 구축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지난 3년간 꾸준히 해왔고요. 물론 소규모의 데이터셋이긴 합니다. 지금 같은 빅데이터 시대의 특징을 생각하면. 그러나 우리가 2단계 연구에 또 진입한다면 이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조금 더 확대해 나가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논문에 활용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물론 이렇게 그 SSK 네트워킹 지원 사업단에서 제공해 주시는 여러 가지 네트워킹의 기회도 일부 활용했습니다만은, 또 자체적인 네트워킹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연구 집단들과의 네트워킹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근데 저희가 네트워킹을 하게 된 데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이슈 자체가 어떤 하나의 시각에서만 들여다보기 어렵다라고 한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앞서 박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융합 연구의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융합 연구를 하는데도 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좁은 의미의 융합 연구라고 하는 것, 주변 인접 학문 분야와의 융합을 주로 시도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주로 이론을 하는 분들과 또 정책을 하는 분들 사이의 네트워킹 같은 것들도 같이 시도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기여 면에서는요,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정책 세미나들을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한 것으로 자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저희가 저희들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정책 연계 수요가 상당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희 팀하고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그 회의를 하거나 또 모임을 하는 그거에 대한 수요들이 상당히 있어서 거기에 부응한 측면도 있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쌍방향적인 정책 연계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학문 후속 세대, 저희 이따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서도 저희 자체적으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 대학원생들이 이런 저희 연구 어젠다에 대한 공유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기회들을 제공하려고 자체적으로는 많이 노력했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성과, 뭐 이게 그 어느 정도 성과인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일단 이렇습니다. 그게 저희는 비교적 작은 팀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런 성과가 나왔는데, 우리 팀의 그냥 하나의 특징이라면 저희가 뭐 정량 지표를 꼭 얘기하자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저희의 팀의 특징은 이 대부분의 그 연구 성과들이 저서를 빼고 논문의 경우 한 3편 정도 빼고는 전부 단독 논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독 논문에 물론 특징들도 있고요. 근데 공동 연구라고 하는 거에 취지를 조금 살리기 위해서 저희는 편집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이런 공동 연구의 취지를 좀 살려나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편집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 연구팀에 참여하고 계시는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공동 연구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연구팀 밖에서 우리와 유사 주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이런 이 연구 주제에 대한 인식을 좀 제고하고 그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그런 하나의 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물론 해외에서의 어떤 또 네트워킹도 활발히 하고 이런 연구 의전대에 대한 그 공유를 활발히 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여러 가지 네트워킹이 뭐 건수로 한 243건 된다고 하는데 국내외 합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연간 뭐 한 63회 정도 한 것 같은데요. 뭐 비교적 활발하게 하지 않았나 싶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쌍방향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요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수요에 대응하는 측면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책 연계 세미나도 비교적 활발하게 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실제로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부처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정부 출연 연구소들이라든지 국책연구기관 등등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고요. 또 연구자 간 네트워킹을 통한 이런 정책 연계 시도도 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 인력 육성 및 배출, 여기 전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뭐냐면 저희가 그 3년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전임 연구원을 2명 모셨었는데요. 3년 그분들이 모두 우리 1단계 연구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른 그 연구기관에 전임으로 채용이 다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연구 성과를 잘 공유하고 또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 단순 그 취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분들이 그 연구기관에 가셔서 국책연구기관들인데 국책연구기관에 가셔서 우리 주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다. 그 연구를 담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 정책 연계를 인적인 어떤 교류를 통해서 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논문들인데 그냥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비교적 그래도 양적인 것보다 질적으로 좀 괜찮지 않나.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우리 김 교수님, 박 교수님 다 SSI 얘기하셨는데 그것과 우수등재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아닌가, 전체 편수에 비해서는 그런 것이고요. 역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단독 논문이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테고요. 이런 저널에 게재한 건데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것보다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가 그 공동연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편저서를 좀 발간했다라고 하는 말씀드렸고요. 근데 저희가 지난 3년 동안의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공동연구, 그러니까 이게 팀 내 공동연구를 한편으로는 촉진하고요. 다른 면에서는 국내외 학자들과 네트워킹하는 계기를 좀 만들고 싶었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는 저널의 스페셜 이슈를 발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한 3편 정도의 스페셜 이슈를 발간했고요. 지금 그러니까 2개는 이미 스페셜 이슈로 발간이 됐고요. 하나는 지금 현재 스페셜 이슈로 확정돼서 그 논문 투고가 완료된 상태이고 지금 심사에 돌입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기 1단계에서 또 계속 파생되어 있는 파생된 연구 결과물들도 우리가 2단계 지진한다면 이렇게 저널의 스페셜 이슈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네, 가운데 동그라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말하는 우수등재지 이런 질적인 측면을 조금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동그라미는 저희 나름대로 이거를 어떻게 좀 평가해 볼까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요새 DBPR라든지 보면은 이제 논문이 발간되면 바로 그 다음 달부터 이제 이용 횟수가 조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참여하는 연구원 선생님들이 논문이 거의 대부분이 다 상위 10% 이내의
이용 조회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발간한 논문 가운데 하나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굉장히 높은 조회 이용 횟수를 기록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게 뭐 우리 연구팀의 우리 입장에선 좋은 연구 성과라고 홍보하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는 사회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는 이런 식으로 진행해 왔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테고요. 역시 학술회의를 중심으로 네트워킹을 했었고요. 그 밖에 그 다양한 형태의 세미나 열었고요. 정책연계 포럼도 많이 열었고요. 그리고 완전히 그 스탠다드한 형태의 컨퍼런스 이런 것들도 지난 3년간 한 19회 정도 열었다. 그래서 모두 합하면 240회가 좀 넘어가는, 그래서 우리 연구에 참여하신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바쁘게 활동하신 지난 3년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가운데는 국제학술회의도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직접 개최하고 또는 참여하고, 때로는 이제 그 간접적으로 또 참여하고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시도했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몇몇 사례고요. 글로벌 아시아라고 하는 저널에 이렇게 특집호가 실린 거 하나 보여드리는 거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회의를 각각 가졌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트워크, 이거는 저희가 그 해외하고 네트워킹하고 뭐가 사라졌네요. 그렇군요. 네. 해외하고 네트워킹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앞서 글로벌 아시아는 UC 버클리에 있는 연구소와 우리가 지속적인 협력을 해서 이른바 저희 입장에선 제도화된 협력을 하는 그런 사례였고요. 이 사례는 지금 독일의 중국 관련 연구를 하는 대표적인 싱크탱크인데요. 메릭스라고 하는 연구기관인데요.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한 2년 반 동안은 온라인으로 분기별 세미나를 계속 진행해 왔고요. 코로나 이제 그 봉쇄 조치가 좀 풀리면서 지난 4월에 이제 직접 가서 세미나를 연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을 했었고, 지금 이 메릭스와도 그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UC 버클리 쪽의 연구소와도 우리가 상당히 공동 연구를 진행해서 스페셜 이슈를 추진해 왔고요. 지금도 하나 걸려 있는 것들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화면은 뭐냐면, 저희가 또 다른 스페셜 이슈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 세미나 두 차례를 개최했고요. 그 결과 현재 논문이 모두 모여서 스페셜 이슈로 투고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사 단계에 지금 접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스페셜 이슈를 통해서 하나의 공동 연구의 의미를 살리고,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는 저희의 연구 어젠다를 초기부터 해외 학자들과 공유하고 또 그 결과를 확산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테고요. 요거는 저희가 편집서로 낸 그 연구서인데요. 이게 작년 7월이죠.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저희 책이 좀 언급도 되기도 하고, 여기 위원들에게 배부가 됐다고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직접적인 정책 연계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정책 연계의 좋은 사례가 아닌가라고 그냥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냥 저희가 전해들은 사실입니다. 출판사로부터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요 이후에 짧은 기간이지만 뭐라 그러죠? 베스트셀러에 잠깐 올라갔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성과가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거 지금 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연계를 하는데 자문의 형태로 한 것도 있고, 정부 부처의 직접적인 이러저러한 형태의 그 요구에 응한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해외 연구소도 6개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UC 버클리 연구소라든지 메릭스 이외에도 프랑스의 이프리, 또 대만의 국제문제연구소, 또 동경대 미래비전연구소 등등등과 굉장히 활발한 세미나를 지난 3년 동안 가져왔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 카운터 파트너들하고는 굉장히 제도적인 연계가 잘 돼 있어서 저희가 2단계 연구에 진입한다면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저들도 상대방들도 우리하고 공동 연구하는 걸 굉장히 지금 희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까
학문 후속 세대 관련된 것인데요. 학문 후속 세대 양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 전임 연구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분들이 이렇게 그 취업을 해가는 좋은 징검다리를 제공한 것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연구 성과 면에서 상당한 역량을 발휘해 주셨고요. 두 분 가운데 한 분은 지난 2020년 말에 저희 같은 그 국제관계 연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소속돼 있는 가장 큰 학회 가운데 하나가 한국국제정치학회인데요. 거기에서 올해 논문상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취업하는 이런 굉장히 좋은 선순환 구조의 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